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한국은 5일이 되었습니다. 최악을 대비하고 최선을 기대하며 총선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Prepare for the worst, expect the best. 바로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그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최악을 대비하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최선을 기대하라. 최악을 대비하지만 또 소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총선을 맞으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총선을 우리가 치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0총선. 5일이 남은 것 같지만 실제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의 시간으로 5일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한 3.97%인가 이렇게 벌써 투표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사적인 이 선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4년, 앞으로 4년의 이 한국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 4년 동안에 어떤 그 특별한 결정들이 내려지고 정책들이 시행이 되어서 10년, 20년 한국의 아주 굉장히 오랜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도 바르게 확립이 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개혁 작업도 진행이 되고, 근데 굉장히 지금 180석 거대 야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거부권 행사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힘겹게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그 어려운 난관을 좀 이제는 그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바꿔주느냐, 아니면은 그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이런 노동 개혁, 뭐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굵직굵직한 이런 문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식물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면 나라에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이런 것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가 이번 22대 총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불리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이 쓰고 싶어 상상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분의 조선일보의 아주 대표적인 그 논평가들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글들은 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그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글을 써온 베테랑 기자들인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명한 김대중 씨의 칼럼에 40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4월 1일 날 나온 글입니다. 일부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 결단이라고 하는 건 하야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불의한 탄핵을 받고 또 보수 대통령이 가까스로 대통령이 돼서 또 중도 하차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한 당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얼마나 커다란 그런 정말 불행이고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큰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닥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논설실장 다 조선닷컴에서 제가 본 글들입니다. 윤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건 역시 4월 1일 날 글입니다. 40 총선 판세는 야당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 뚜렷하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역대 선거를 보면 투표 열흘 전쯤의 판세가 뒤바뀐 경우는 드물었다. 네. 1일 날 썼으니까 10일 날 열흘쯤 되네요. 네.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추세가 선거일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보수논 평가입니다. 결국은 여당 참패 그리고 야당 압승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153석 플러스 알파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180석을 얻었던 4년 전 총선 기록을 넘어서고 야권 전체로는 200석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끔찍한 일입니다. 180석 가지고도 얼마나 국가의 불행이 많았습니까? 근데 200석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이거 뭐 보수나 또 혹은 뭐 윤 대통령이나 뭐 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21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그와 유사한, 아니 지난 4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질 여소야대가 현실로 닥쳐왔다는 이야기다. 더 강성화된 거대 야권이 정부 정책을 제동 걸고 각종 포퓰리즘 법안들을 대거 밀어붙일 것이다. 제가 여기에는 오늘 여기에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 박정훈 칼럼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조국이나 이재명이 결국은 정권 잡게 되면 저 사람들 강성 좌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연금 교육 개혁을 비롯한 윤 정부의 국정 과제는 입법 장벽에 가로막혀서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조국은 윤 정권을 데드덕, 죽은 오리로 만드는 게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라 했다. 3년도 길다며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는 게 당을 만든 이유라 했다. 이 조국이 만든 그 조국 무슨 뭐 혁신당인가 뭐 하는 거 있죠.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범죄자당 그렇게 명명을 한 걸 보았습니다. 온갖 혐의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이 다 모이는 그런 당이다. 이런 당이 윤 정권을 죽은 오리로 만들겠다고요. 나라를 얼마나 더 망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만약 야권이 200석 이상 확보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 이것을 외치고 있다. 탄핵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하다는 지적에 조국은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저런 자들이 일어나서 국정을 좌우하겠다고 나오는 게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잠언에 말씀을 했습니다. 고통의 시대가 오느냐 아니면 의로운 사람들이 나라를 의롭게 그래서 복을 받는 나라로 만드느냐 지금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수 논평가들이 이게 현실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출마한 한 여당 후보는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소위 불통 대통령 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그 이종섭 호주 대사 또 황상무 수석 발언 또 이번에 2,000명 정원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원칙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불통 대통령이라고 해서 화가 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총선을 정권의 회초리 드는 선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 길들이자. 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쏠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상된 위기 앞에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정말 여기 박정원 씨가 쓴 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그 용장과 같은 그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그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그 일도 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다고 하죠. 하나는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윤 대통령이 선거 참패의 예정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길들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 스타일을 고수하면 선거 참패의 예정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시끄럽고 국정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다.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국가 과제들은 표류할 것이다. 이 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또 이런 이 교육개혁 굉장히 중요한데 이 표류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은 3년간 윤 대통령도 힘들겠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국민이 더 불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지는 거는 국가적인 불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창균 칼럼에서 총선 결과에 늘 놀라곤 했다. 이건 4월 4일 날 글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도 또 한 차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이분은 이제 수십 년간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미국도 가서 취재원 그 특파원 생활도 하고 이 대선은 대충 이렇게 어떤 경우 족집게 같이 그렇게 결과가 예측이 되고 그렇게 맞는다고 그래요. 근데 총선은 영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항상 총선 때마다 놀란다고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두 가지 수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쏟아져 나온 선거구별 조사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이 200석까지 넘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마 하는 생각이 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현실을 잘 보는 수십 년 동안 전문가로서 글을 써온 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현실을 인정 안 할 수가 또 없고 말이죠. 물론 뭐 꼭 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이 200석까지 넘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 측도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인정을 하고 있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비판이 지지보다 20%가량 웃도는 정권 심판 여론이
정당 지지를 나타내지 않는 중도층 표심을 야당 후보 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반감이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그 반대하는 이 야당 쪽으로 이제 표가 그쪽으로 지금 표심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200석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판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이 막판 위기감을 느끼고 최대한 결집을 해서 아유 그나마 다행이야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수도 있지만 보수층이 막판에 결집을 해서 최대한 결집해서 표를 행사해서 결과가 아유 그나마 다행이야 이런 결과가 되든지 최상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최상이 정말 그 과반수 이상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고 더 많이 획득을 해서 자유민주주의 이 미래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Expect the best. 네. 그나마 다행 정도가 아니라 우린 다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또 달라요. 대통령의 불통의 성난 유권자가 총궐기에서 여당 100석이 무너지는 비상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끔찍한 일입니다. 100석 지금 좀 넘는 게 그게 100석 이하로 무너진다고요? 이게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 이게 아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지 않을지 몰라도 만약에 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호랑이 등에 그렇게 타고 갈지라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하는 말처럼 그런 정말 충격적인 일이 혹시라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될 경우에 100석 이하로 떨어지고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로 강제할 수도 있고 입법을 통해서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지금 멋대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그 운명의 갈림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5일 앞으로 다가 5일도 안 남았어요. 벌써 지금 선거 이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전 투표에 우리 보수가 그동안 계속 선거에 지다가 보니까 그 선거일 때 이제 음모론이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하지 마라. 그럼 표 다 뺏긴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하루밖에 선거를 못 하는데 3일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하루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선거에서 어떻게 3일 선거한 걸 이기겠느냐. 사전 투표 빨리빨리 하라. 우리가 지금 그 윤 정부 아래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보수가 이런 때도 못 믿고 자꾸만 그렇게 이 음모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투표를 물론 당일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만 그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저도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전 투표 하십시오. 투표를 독려해서 함께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게 애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NBS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39%예요. 더불어민주당은 10% 아래 29%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거 지역에서 그렇게 이 최악의 소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물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 반감이 작용을 한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이 10%를 또 맡고 있어요. 그럼 합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하면 39, 39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양쪽이 아주 비등비등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빨간 색깔과 이제 회색을 보고 계신데, 회색은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 심판론입니다. 빨간색은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지지하는 그런 표심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복이 심해요. 그렇죠? 변화무쌍합니까? 최대로 2023년 6월에 보니까 같았어요. 43, 43. 그런데 중간에서 오른쪽으로 좀 오시면 2024년 1월 둘째 주에 최악이 됐습니다. 정권 심판 50 그리고 정권 지지 39, 11% 무려 11%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4월 첫째 주 요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 46%, 정권 심판해야 된다 47%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좀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좀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우리가 글들을 보게 될 때 정권 심판론이 아주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정섭 호주 대사도 이제 사표를 발표했고, 또 황상무 수석도 이제 사표를 발표했고, 사표를 받았고, 둘 다 사표를 받아서 문제가 일단 낙됐고, 전공의와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만났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이렇게 정권 심판론이 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때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그 최악의 시나리오 그대로 가지 않고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 물론 이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마음의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최상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그 국회의원 그 좌석이 다 이 자유우파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차지해서 절반 이상이 되고 더 많이 되어서 우리 한국이 정말 살아나는, 한국이 정말 잘 돼야 북한도 우리가 결국은 통일해서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그동안 보호해 주셨는데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꾼을 뽑아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런 일꾼을 뽑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그 교회와 미국의 사회 정치 영향을 많이 미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주님께 가셨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당 편이신가? 라는 질문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적절하다. 그렇습니다. 1863년, 그때는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는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북부 연합군 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항상 의로움의 편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맞습니다. 아멘. 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편이십니다. 그러나 나의 끊임없는 염려와 기도는 나와 이 나라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서 우리가 투표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투표해야 되겠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케네디 목사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투표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투표하기를 원할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내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할 때, 내가 이 투표할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어떻게 투표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성경은 내가 어떻게 투표하기를 원할까?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투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셔야 합니다. 아니 왜 정치인에게 그렇게 선이 요구됩니까? 이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는 정치인은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공무원이고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마땅하죠. 악한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범죄자당 또 뭐 이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더불어민주당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뭐 불법 편법 뭐 대출하고 뭐 해서 아파트 사고 뭐 불법 대출하고 뭐 그리고 뭐 뻔뻔스럽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그 국회의원 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정치로 보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되겠죠. 보수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악을 처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의롭고 약자를 돕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되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법치주의 이걸 옹호하는 사람들 그 후보들을 반드시 뽑아내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과거에 우리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세계에 선교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이 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틀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틀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 한미동맹 경시하고 뭐 미국을 미국이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것을 감사하면 4대 주인 이런 자들은 팍팍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옹호하는 후보자들에게 표를 우리가 몰표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살리는 길이고 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투표하지 않는 것은 죄다. 투표하지 않으면 하거나 안 하는 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운 일꾼, 내가 정말 두 사람이 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둘 다 내가 양심상 찍을 수 없다. 그런 경우는 기권하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찍을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일꾼인데 게으름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 것은 죄다. 가이사에게 줄 것을 가이사에게 주지 않고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다. 네, 투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시민의 책임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비도덕적이고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저 등록하고 투표만 해도 지역사회나 나라의 정치에 현저한 차이를 만들 것이다. 이건 한국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이런 일꾼을 뽑는다. 그 원리를 따라서 투표만 해도 지역사회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다 지역사회나 나라의 정치에 현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과 소금의 사명 중에 하나가 투표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하세요.
그리고 일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4개의 다른 형태로 이렇게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거룩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정치인들을 위해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 지금 한국의 국회 의사당, 지금 의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그 선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법치주의, 이런 것을 중시하는 선한 일꾼들이 여기에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한국이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지금 전해지는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이 사태를 놓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나같이 기도해서 한나가 그 위대한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한나의 기도를 드려서 이번에 여기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뭐 200석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을, 더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채워주시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간서적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주사파가 뭐길래, 이런 제목입니다. 저자는 정동섭 교수님이십니다. 이번에 한국의 사회와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정 교수님이 또 귀한 책을 또 쓰셨습니다. 이 주사파에 관련된 책이 두 번이나 세 번째 책인데요. 정 교수님은 오랫동안 이 대학원에서 가르치신 교수님이십니다. 수십 년 동안 특별히 그 침신 같은 데에서 대학원에서 그 상담 심리학 교수, 기독교 상담 심리학 교수로 그렇게 그 가르치시고 많은 이 세미나도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주 이 분야의 전문가시죠.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그 투철한 자유우파 애국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우러나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뭐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책들 여러 권 쓰셨으니까 아주 심혈을 기울여 쓰신 책이니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신학자로서 또 이단 전문가로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가정이나 삶이나 또 신앙이나 또 이런 그 이단 문제나 또 이런 것들 여기에 지금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주사파에 관한 책이 많지만 이 책은 좀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목차를 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Part 1에 인성이 지성보다 우선하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답습니다. 네. 첫째, 선을 사랑하고 악은 미워해야 한다. 네. 정동섭 목사님의 아주 맞는 말입니다. 네. 그분의 맞는 말입니다. 둘째, 최연소 난파 간첩이라는 문재인의 5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시대를 말합니다. 셋째, 탈북자 박학수의 간증. 윗동네에도 북한에도 자유가 있다고? 무슨 자유? 넷째, 바른 인성을 갖춘 지도자가 요구되는 때이다. 지금 얼마나 이게 꼭 필요한 말입니까? Part 2, 가정을 파괴하라. 첫째,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가정을 무너뜨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둘째, 동성애, 호모섹슈얼리티를 왜 막아야 하나? 동산주의자들이 자유세계 동성애 막 퍼뜨리죠. 자유세계 무너뜨리려고. 셋째, 청전환, 낙태, 동성애 교육이 순리적인가? 이게 다 공산주의자의 시도, 이 조정과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넷째, 돈, 머니와 돈, 성, 섹스도 중요하지만 오용될 수 있다. 다섯째, 마르크스의 부도덕하고 은밀한 가정생활. 여섯째, 우애적 동반자 결혼이 우리의 행복도를 높인다. 어떤 결혼이 행복한가? 팔트레이, 이단과 사이비. 첫째, 마르크스주의는 사이비, 종교, 이단 사상이다. 둘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셋째, 빌리그램 한경직 조영기는 구원받지 못했다. 넷째, 이단, 사이비, 교주는 모두 무식하다. 맞습니다. 다섯째, JMS 정명석의 뿌리는 김백문이다. 저 김백문이가 한국의 모든 이단들의 뿌리입니다. 여섯째, 빨갱이 색깔 논쟁. 8.4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첫째, 사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둘째, 공산주의 실험 이론과 실제. 셋째, 공산주의가 약속하는 이상사회는 신기루 가짜. 넷째, 세속적 종교, 공산주의 주체사상, 그 세속 종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 사기 중에 대사기죠. 새빨간 거짓말 대사기. 다섯째,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이 위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8.5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첫째, 남과 북을 가르는 종교 주체사상.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또 학자시고 기독교 학자시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주체사상 같은 것들이 이게 사실 그 영생교, 김일성 영생교인데 그걸 지금 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주체사상교 신앙고백, 주체사상교입니다.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오픈 도어스죠. 아주 유명한 그 이 선교회에서 이 통계를 낼 때 거기에 보면은 주체사상교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천만 명 이상이 신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주체사상교로. 셋째, 이재명의 정체는 중북 주사파. 넷째, 유행가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 다섯째, 김일성 장학생들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뭐 정치, 경제, 종교, 심지어 종교, 네. 언론, 뭐 입법부, 사법부, 뭐 한국의 그 지도층 가운데 이 김일성 장학금 받고 그렇게 해서 커서 지금 그 소개 주사파 사상을 가지고 지금 한국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이 정말 기가 막힌 현실. 8.6 회심과 전향. 첫째, 이승만의 회심이 역사를 바꾸었다. 그렇죠. 둘째, 박정희의 위대한 전향. 남로당에서 반공주의자로. 네, 그렇습니다. 셋째, 이승만이 세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8.7 문화 막시즘의 침공. 첫째, 문화 막시즘, 컬처럴 막시즘이 더 무섭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 굉장히 지금 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컬처럴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문화적 공산주의자들 미국에도 많아요. 둘째, 미국발 네오 막시즘 신사회주의 그 기세가 무섭다. 미국발. 셋째, 새로운 시대 정신 초지성 자본주의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시각에서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역사적인 반역이다. 맞죠? 다섯째,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선택할 때가 되었다. 한국 국민은 공산주의를 택할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번영할 거냐, 공산주의로 노예가 될 것이냐 선택할 때가 지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다시 부활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지금 2개나 나와서 하나는 100만이 넘어가고, 네, 관객이 진짜 부활하고 있는 한국이 깨어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좋은 징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 한 학자가 그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네. 그래서 이런 국내뿐 아니라 국외 이런 모든 것들 다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쓰신 책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권씩 교보문고에도 있고요. 가서 사서 보시고
또 경제적으로 가능하시면 좀 책을 몇 권 사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빌려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책들이 많이 보급돼야 한국이 살아납니다. 이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이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읽고 알고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는 길 가운데 하나 이 길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주사파가 뭐길래 이 책을 꼭 사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의 주역이십니다.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실하게 또 희생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그 사랑과 수고와 충성을 받으시고 우리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크게 사용하시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분이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또 미국에서는 우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우리 북한과 세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그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과 세계 한국인 교회 그리고 우리 세계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북한에까지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